Madame Sandberg, s'il vous plaît. I was well. Thank you. I should warm.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처음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환영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이 옴부스맨에 관심이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 그룹이 10명의 아동들과 성인들이 뭐 민원을 제기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지, 이 20명이 정말 전체 국가를 다 책임질 수 있는지, 또 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는지, 실제로 어떻게 모니터링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또 한국의 각각 아동이 자신들의 견해를 이 옴부즈 퍼슨에게 제공을 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 10명은 변호사, 의사, 그리고 아동 관련된 학자와 NPO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NPO들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브랜치가 있는 그런 기관의 대표성을 갖는 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 한국 전체 아동의 권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최대한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3개월마다 활동 보고서를 모니터링 센터에 제출을 하고 그것을 모두 집약해서 매 3개월마다 전체 회의를 하도록 돼 있고 그 회의 결과를 정책 제언 또는 제도 개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부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10명의 저희들은 옴부즈 키즈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동 10명의 구성은 아동의 대표성을 가능하면 유지하기 위해서 유엔 아동 총회에 참석한 아동들이라든지 또 한국의 각 지역 대회를 거쳐서 한국의 대표성을 갖는 전국 아동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받은 인원이 약 5명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5명은 복지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장애 아동, 다문화 가족의 아동, 빈곤 가정의 아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아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동 옴부즈 퍼슨과 성인 옴부즈 퍼슨이 조인트 미팅을 하는 걸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동의 목소리를 성인 아동 옴부즈 퍼슨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금 보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의사표현과 참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아동복지법에 아동 이익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 되어 있는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민국 아동총회와 지금 자세히 보고를 드렸던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동권리총회는 그 지역대회를 거쳐서 대한민국 안에 보면 광역자치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대회를 거쳐서 올라온 그 아동들이 그 마지막 전국 대회를 거쳐서 약 130여 명이 이 총회의 대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들은 그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된 아동이기 때문에 청소년 파트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또 보완해서 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아동 총회에서 이루어진 의견은 정책으로 반영된 후에 차기 년도 다음 해에 그 정책에 반영된 내용들을 아동총회에서 다시 정부가 그 반영 여부를 아동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그 아동총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청소년 분야에서는 3가지 정도의 아동들의 의사표현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 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 중에 하나인 그 아동의 의견이 체계적으로 잘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중에
저희들이 청소년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특별 회의는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 대표와 청소년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서 정책 과제를 정부와 그 관계 기관에게 건의하는 그런 특별 회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있는데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을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아예 깊숙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회를 마련해서 이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이 아동들의 의견을 거르고 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수련 시설 등의 운영이나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의견과 또는 운영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된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가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옴부즈 펄슨의 또는 옴부즈 키드의 활동과 같이 보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아동들이 의사 표현이 되어지고 참여되는 과정들이 진일보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옴부즈 퍼슨이 개인적으로 진정 또는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아동의 진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에서 누구든지 진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까운 아동의 친구라든지 또 성인 옴부즈 퍼슨의 같은 동료들이 말하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서 본인이 아동권리 퍼슨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이 그러니까 옴부즈 키드가 아동 친구인 아동으로부터 문제 제기 진정을 받아서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에 아동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 아동 연예인이 그 영화 촬영 과정에서 권리 침해를 많이 받는다라는 학교를 잘 학교 등교를 빼먹어야 된다든지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논의가 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년원을 아동들이 방문하고 싶다는 진정이 들어가서 같이 소년원을 방문해서 거기 소년원에 있는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아동들과 우리 옴부즈 키즈들이 같이 논의를 하면서 어떤 좀 더 생활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회의한 적도 있습니다. Madame Alasmar. Thank you very much, Mr. Chair. So what I 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듣자 하니 제가 보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4시간 장소를 불문하고서 인터넷 접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특정한 이런 서비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래 집단이라든지 다른 아이들로부터 인한 그 불만을 더 명확하게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들이 그 IT 기반이 워낙 국가 전체적으로 다 일반적인 가정까지 초고속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리어 한국의 아동인 경우에는 인터넷이 가장 그 의사표현이 잘 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최근에는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가 아동들에게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도리어 최근에는 그 한국 안에서는 교사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도 심대히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아마 한국의 여건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가 제도나 법으로 그 개정을 하고
또 현장에서 돌아갈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한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IT 기반이 좋기 때문에 실은 법과 제도를 뛰어넘어서 아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인터넷상에서 의견 개진하고 또 동영상까지 올려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권리 침해 내용들이 실시간대로 다 인터넷에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정부나 단체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잘해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저희의 IT 여건이 좀 특수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아동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동 관련 예산이라 하면 지금 저희가 아동 관련 그 업무가 여러 부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눠져 있는데 보건복지부 안에 있는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하는 아동복지 예산이 있고 한국 돈으로는 한 1,75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육복지라고 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저희가 2조 5천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처를 달리하지만은 그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예산이나 기타 다른 부에 있는 예산이 약 그 5,40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초중등 교육 예산까지 합치면 사실은 전체 세출 예산의 약 10.7%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가보고서를 낼 때는 복지부에 있는 아동복지 예산을 중점적으로 들이다 보니까는 전체 예산 대비해서 그 퍼센트 개념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이 분산되어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현재 있는 예산이 충분하냐 하는 점에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부에서도 그 아동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오기 직전에 어제 그제 저희 복지부 장관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첫 번째가 지역 아동센터의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아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애정 어린 그런 검토에 들어갈 것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Mais par rapport au budget, si je peux vous interrompre, madame, par rapport au budget, 지금 예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전체 여러분들이 아동에게 지원하는 그런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수치가 낮다고 알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8번째로 큰 경제국가가 한국인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즉,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단지 뭐 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양을 뭐 교육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 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또 오늘 오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그 뭐 교육 관련돼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뭐 교육은 좋지만 모든 것을 다 교육 예산에만 너무 많이 쏟아붓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즉 이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또 이 아동 관련 예산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여러분 한국과 비슷한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다른 국가와 맞추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뭐 노력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madame Moras avait demandé la parole. Pardon, madame Moras, je n'ai pas vu.
Gracias, señor presidente. Solo para 예. 거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그 예산에 관련된 건데 한국 대표단 측에 이 개도국으로서 이렇게 한국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즉 예산을 국가 예산을 구체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유니세프의 경우는 이 분야에 대해 상당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점은 한국이 그 예산을 이 모든 서로 다른 예산을 이 아동들을 위한 예산을 서로 다른 기관과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정확히 다 합쳐서 얼마고 하는 것을 측정하고 볼 수 있는지 그 정확한 그 아동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런 투자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부 분야에는 예산을 많이 쓰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들의 그 예산 배정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 어떤 이 독립기관들이 정말로 국가 예산에 있어서도 독립적인지 정말 그렇다면 정말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면 실질적으로 그 아동 관련된 총 예산은 38조 6,978억 원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에 저희들이 리튼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출 비용이 나온 거는 그 아동 1인당 4천만 원 정도가 지금 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안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보 아동이나 아동복지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보육에 관련돼 있는 그 유치원이나 또는 어린이집 지역사회 내에서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그 보육 예산과 또 그리고 청소년 분야에 들어있는 예산과 그리고 기타 다른 아동 관련 예산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이 보시면 실제적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아동 예산으로 잡고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로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라든가 기타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관들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들고 있냐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을 받아도 독립성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제 남은 거는 전국을 커버할 만큼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는 게 저희들의 다음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다른 의원님이 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양에 대해서 해외 입양과 또 전반적인 입양에 대해서 그리고 헤이그 협약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그 입양 절차나 또 여러 가지 그 가정법원에 허가받는 내용은 위원님들이 이미 다 인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법이 민법과 또 입양 특례에 관한 법률이 다 지금 그 시행 연도가 2012년과 201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시행일은 남아 있지만 11월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입양특례법이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정법원에 허가제가 도입이 됐고 또 양부모의 자격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범죄나 알코올 약물 중독이 있는 경우는 자격이 제한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그 외에는 그 아동 숙려기간을 입양할 때 입양 숙려기간을 반영을 했고, 그 파양 시에 양친이 그 양자를 학대하는 경우 이럴 때는 가정법원의 파양 청구 조항이 명시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그 친부모에 대한 그 정보가 확보가 돼야 되는 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세 이상 아동이 입양 및 파양 시에는 본인의 의견 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새로운 법을 내용을 담아서 갔습니다. 그 헤이그 협약에 대한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 헤이그 협약에 대해서 그 진전된 정도가 미진하게 보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헤이그 협약에 대해서 그 준비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주축이 된 그런 TF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이그 협약 가입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국내 입양에 관련된 법률의 정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미 2005년도에 그 정책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반영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양특례법을 개정을 했고, 또 그 안에서 재현됐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정책 연구 용역에서 권고했던 내용 중에 가고 있는 정책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약의 원칙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국내 입양을 국내 그 가정보호 쪽으로 입양 가정 위탁이라든가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대폭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정책을 변화를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국외 입양과 해외 입양 그런 가정 위탁의 그 증가 폭은 예측했던 것보다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입양의 어떤 문화적인 그 바탕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협약 가입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회에서는 그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이미 촉구 결의안이 지난 3월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저희들이 그 협의회를 구성해서 현재 올해 지금 11월 올해 8월에 구성돼서 약 3차례의 그 회의가 이루어져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많은 위원님들이 또 위원장님께서 그 물잔에 물이 반 찬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지적에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헤이그 협약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전체 문화나 또는 사회적 분위기를 좀 더 바꾸는 일에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그 관계 부처 간의 협의체를 만든 내용을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Madame Norès.